당신이 뱉은 말이 당신의 등을 가장 먼저 찌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이 저지르는 후회의 대부분은 말에서 비롯된다. 행동이 아니라 말이다. 우리는 하지 않은 일보다 해버린 말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한다. 말은 돌이다. 던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말이 가진 무게를 모른다. 쉽게 뱉고 쉽게 잊는다. 그러나 50을 넘기고 60을 지나고 70에 이르면 깨닫게 된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었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때서야 우리는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된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말은 행동보다 가볍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한다. 말은 그저 공기를 타고 흩어지는 소리일 뿐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다. 말은 칼보다 깊이 박힌다.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영혼을 벤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 당신이 뱉은 말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인간의 본성에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말을 한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쏟아진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여서 후회가 된다. 후회는 말에서 시작된다. 언제나 그렇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는 실수를 한다. 감정이 앞서면 이성이 뒤로 물러난다. 화가 나면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말을 한다. 섭섭하면 상대를 책망하는 말을 한다. 자랑하고 싶으면 과장된 말을 한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감정은 순간이다. 그러나 말은 영원이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과신한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시작하는 충고들. 그러나 타인은 당신의 경험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당신의 과거는 그들에게 교훈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린다. 경험은 귀하다. 그러나 강요된 경험은 부담이다. 수많은 가족관계가 말 때문에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던진 한마디.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들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은 관계 속에 깊은 균열을 만든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증명된다.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자식들과의 모임에서 늘 과거 이야기를 했다.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말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되자 자식들은 짐이 되었다. 그들은 점점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 노인은 외로워졌다. 그리고 후회했다.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왜 그냥 조용히 함께 있지 못했을까? 그는 자식들이 그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가 뱉은 말들이 벽을 쌓아버렸기 때문이다. 말은 벽돌이다. 쌓이면 벽이 된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늘 조언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그녀는 선의로 한 말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할머니를 멀리했다. 손주를 보여주는 횟수도 줄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관계가 나빠졌을까?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다. 좋은 뜻이라도 말이 많으면 부담이 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은
여전히 간섭일 뿐이다. 이것이 인간 관계의 아이러니다. 우리는 관심을 표현하려고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려고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상처를 준다. 결국 말은 양날의 칼이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관계를 맺어주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관계를 끊어버린다. 말은 약이 아니다. 말은 독이다. 소량만 필요하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외롭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피한다. 말이 많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 반면 말이 적은 사람은 존중받는다. 그들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중하게 선택한 말만 하기 때문에 그 말은 가치가 있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다. 침묵은 권위를 만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말을 많이 하는가?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침묵이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그 공백을 채운다. 끊임없이 떠들어댄다. 그러나 그 떠듦 속에서 우리는 더 공허해진다. 말은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든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힘이다. 침묵은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성숙했다는 의미다. 젊은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떠든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된다.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말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침묵하면 상대의 말을 듣게 된다. 상대의 표정을 보게 된다. 상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소통. 진정한 이해는 귀에서 시작된다. 입에서가 아니다. 또한 침묵은 당신에게 여유를 준다. 말을 하면 에너지가 소모된다. 특히 감정적인 말을 하면 당신의 마음이 흔들린다. 화를 내면 당신이 먼저 지친다. 설명하면 당신이 먼저 피곤해진다. 그러나 침묵하면 당신은 평온하다. 당신의 에너지는 보존된다. 에너지는 귀하다. 낭비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밤새 떠들어도 괜찮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우리의 체력도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무엇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불필요한 말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그 에너지를 보존할 것인가? 현명한 선택을 하라. 침묵은 또한 당신의 품위를 지켜준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보인다. 반면 말이 적은 사람은 무게감이 있다.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은 신중하게 선택된 말이기 때문이다. 품위는 말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온다. 나는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끊임없이 떠든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의견, 자신의 경험. 그는 대화를 독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루해한다. 그들은 시계를 본다.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뜬다. 그 사람은 혼자 남는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지. 그러나 이유는 명백하다. 그는 말이 너무 많다. 반면 다른 모임에서는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한두 마디 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인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를 존경한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것은 오래된 가르침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하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올 때만 말하라. 만약 하나라도 의심스럽다면 침묵하라. 침묵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말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이것을 잊지 마라. 둘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입을 다물어라. 화가 나거나 섭섭하거나 흥분했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그 순간에는 반드시 침묵하라. 스문의 시간을 기다려라.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는다. 그때 다시 생각해보라.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싶은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분노는 사그라들고 이성이 돌아온다. 그때는 이미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 감정은 적이다. 침묵은 친구다. 셋째, 충고를 삼가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충고하고 싶어진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충고는 환영받지 못한다. 상대가 명확하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 한 당신의 생각은 당신 안에 간직하라. 그것이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감을 원한다. 이것을 이해하라. 넷째,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라.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게 된다. 과거는 소중하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과거는 무덤이다. 거기 살지 마라. 다섯째, 비판을 줄여라. 나이가 들면 세상이 불만스럽게 보인다. 젊은 세대가 이해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이 불편하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비판은 당신을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만들 뿐이다. 대신 관찰하고 받아들여라. 세상은 변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차이를 인정하라. 여섯째, 비교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우리 손주는 이런 식의 자랑은 관계를 해친다. 당신은 자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비교당한다고 느낀다. 모든 비교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다. 당신의 자식이 잘나건 못나건 그것은 당신만 알면 된다.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자랑은 열등감의 다른 이름이다. 일곱째, 평가하지 마라. 그건 잘못됐어. 그건 옳지 않아. 이런 평가는 관계를 경직되게 만든다. 당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 당신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라.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다. 판단은 신의 몫이다. 당신의 몫이 아니다. 여덟째, 듣는 사람이 되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게 된다. 모두가 말하고 싶어 하는 세상에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귀하다. 경청은 사랑의 표현이다. 당신이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다. 귀는 2개다. 입은 하나다. 이유가 있다. 아홉째, 침묵의 기술을 익혀라.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대화 중에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가져라.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관찰하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그러나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침묵은 기술이다.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열째,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마라.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당신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배워야 할 경험이다. 당신의 말로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울 권리가 있다. 당신도 그렇게 배웠다. 당신의 부모가 모든 것을 막았다면 당신은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우리는 평생 말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도해보라.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말을 줄여보라. 일주일 동안 불필요한 충고를 참아보라. 한 달 동안 비판을 삼가보라. 그러면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이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다. 그러나 확실하다. 먼저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진다. 말을 적게 하면 후회할 일이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밤에 잠들 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일이 줄어든다.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평화로운 잠, 이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둘째, 관계가 편안해진다. 당신이 말을 줄이면 상대도 편안해진다. 그들은 당신과 있을 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조언을 들을 각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비판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함께하는 관계. 이것이 사랑이다. 셋째, 당신의 존재감이 커진다. 역설적이게도 말을 줄이면 당신의 영향력은 커진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중하게 선택한 말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침묵은 무게를 가진다. 그리고 그 무게가 당신에게 권위를 준다. 권위는 강요되지 않는다. 권위는 침묵에서 나온다. 넷째, 고독이 편안해진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말을 줄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진다. 당신은 자신과 대화하게 된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자유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독해진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은 자신의 삶에 바쁘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을 받아들여라. 말이 많은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대화를 나누려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고 관계를 상하게 하고 결국 더 외로워진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 이것을 끊어야 한다. 반면 침묵을 배운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연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자유. 끊임없이 말하고 설명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 그냥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사는 자유. 이것이 노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다.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만든다는 것이다. 타인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도구가 말이다. 우리는 말로 스스로를 파괴한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망친다. 말로 오해를 만든다.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밤에 홀로 누워 후회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진다. 그 무게는 견디기 힘들다. 그리고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결책은 간단하다. 말을 줄여라. 이것이 전부다. 말을 줄이면 후회가 줄어든다. 후회가 줄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편안해진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지혜의 핵심이다. 이것을 실천하라. 나는 당신에게 말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불필요한 말을 줄이라는 것이다. 감정에 휩쓸린 말, 충고라는 이름의 간섭, 비판이라는 이름의 공격, 자랑이라는 이름의 허세, 이런 것들을 줄이라는 것이다. 필요한 말만 하라. 나머지는 버려라.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의미 있어야 한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가? 이 말을 하면 내가 편안한가?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나올 때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라. 침묵이 답이다.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다. 침묵은 충만함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는다. 침묵은 집이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삶의 진실을 깨닫는다.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 건강, 편안한 관계, 마음의 평화.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을 줄일 때 얻어진다. 이것을 믿어라. 말을 줄이면 건강해진다. 스트레스가 줄기 때문이다. 말다툼이 줄고, 감정적 소모가 줄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의학이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의 기초라는 것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침묵으로 얻을 수 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편안해진다. 불필요한 충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상대도 편안하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을 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말을 줄이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후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자책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평화로운 잠.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평화는 침묵 속에 있다. 결국 삶은 간단하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본질이 남는다. 말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면 진정한 소통이 남는다. 그리고 그 소통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이루어진다. 존재가 메시지다.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 조용히 함께한다는 것, 말없이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계다. 이것이 노년에 우리가 누려야 할 관계의 형태다. 이것을 추구하라. 나는 당신에게 권한다. 오늘부터 말을 줄여보라. 하루 동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침묵해보라.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관계가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삶이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이것을 경험하라. 말을 적게 할수록 후회도 줄어든다. 이것은 내가 평생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나이 든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지혜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후회로 채우지 마라. 불필요한 말로 관계를 망치지 마라. 대신 침묵으로 평화를 만들어라. 그것이 현명한 노년을 사는 방법이다. 이것이 진리다. 침묵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말의 노예가 되지 마라. 말의 주인이 되라. 그리고 그 주인은 말을 아낄 줄 안다. 귀한 것은 아껴야 한다. 말도 마찬가지다. 말을 아껴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뱉은 말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그러니 신중하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침묵하라. 침묵이 최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